안녕하세요. 주식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식 스터디 주주스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2차전지 주식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셨죠. 한동안 침체되어 있다가 갑자기 반등을 하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다시 간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근데 이제 요즘 조정이 또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는 끝났다, 이제 더 못 간다 이런 말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정보가 너무 넘치다 보니 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럴수록 여기서 잠깐 멈추고 시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에 휘둘릴 게 아니라 깊이 있게 스터디를 해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차전지 산업 구조의 변화와 앞으로의 전망을 스터디 해볼 텐데요. 전의 시간에 LG 엔솔이라든지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분석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2차전지 전체적인 산업 구조의 변화와 앞으로의 전망을 다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준비한 건데 오늘 좀 뒤늦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2차전지 시장에서 실제로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숨어있는 핵심 구조를 좀 깊이 있게 짚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내용이 길어져서 1부와 2부를 나눠서 하려고 하는데요. 1부에서는 배터리 산업에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특히 리튬 가격의 흐름, 유가와 전기차 수요의 관계, 중국 정책 변화와 비아디의 현재 상황,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2차전지 산업 변화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지금 꼭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이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골드만삭스에서 배터리 가격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2022년쯤 갑자기 배터리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이때 배터리 가격이 뛴 이유는 특히 양극재, 원자재의 가격이 뛰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모든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극재 가격도 올라가고 그에 따라 배터리 가격도 올라간 겁니다. 하지만 2024년도부터 이렇게 배터리 가격이 훅훅 떨어집니다. 이게 조금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게, 다시 한번 보시면 이때 러우 전쟁 때문에 엄청 급등을 한 거잖아요. 하지만 러우 전쟁으로 급등했던 이 자리를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한마디로 배터리는 러우 전쟁 때문에 원자재가 급등하면서 에코프로 같은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이 실적이 엄청나게 좋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배터리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매출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때 테슬라랑 함께 치킨 게임이 벌어지던 이 시기에 배터리가 너무 비쌌어요. 테슬라가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배터리를 무조건 막 사들이고 있는 시기였죠. 테슬라는 자금이 많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고, 이런 경쟁을 해서 생산을 늘려서 시장 점유율을 올려야 했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이 비싼데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사들였습니다. 테슬라가 그때 비싸게 샀던 배터리는 나중에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냥 불량 재고로 평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싸게 샀는데 배터리 가격이 떨어졌으니 이거는 불리한 조건이 됐으니 불량 재고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 배터리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루시드, 리비안 같은 기업들은 생산을 할 수가 없었고 공장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배터리 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 이제 리비안 같은 회사에서 수년 동안 중지했던 공장을 다시 증설하겠다고 이런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동안 비싸서 못 샀던 일반 기업들도 안정적으로 전기차를 생산해낼 수 있는 상황이 된 건데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가격이 떨어져도 전체 매출 파이는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요즘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 때문에 반값 할인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매 수요가 있던 물건이 너무 비싸서 못 샀는데 가격이 살만한 가격까지 떨어지면 수요는 당연히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배터리 가격이 살만한 가격으로 떨어졌고 이것을 생산하려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 와중에 수요가 좀만 더 붙는다면 전기차 판매 매출도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2차 전지 산업 변화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첫째로 리튬 가격입니다. 리튬 가격이 아주 바닥을 쳤었죠. 근데 지금 15달러까지 오른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2차 전지 소재 사업 역시 반등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튬 같은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꽤나 오랜 시간 수익을 내기 어려웠지만 포스코 같은 경우는 내년 4분기까지 15달러까지 상승을 하면서 실적이 상당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는 배터리 시장이 전기차 캐즘의 완화로 또한 ESS 시장에 대해서도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고 이게 완만한 성장폭을 이어가면서 주 원료인 리튬 가격도 점차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2차 전지 시장에서 ESS 비중도 원래 10% 수준에서 내년에는 20%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이 리튬 가격의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이때 바닥을 찍는 듯 했고 상승을 하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튬에 대해서는 포스코 홀딩스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차 전지 산업 변화의 중요한 다음 포인트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0년도 초반에 나왔던 매출이 나올 수 있을까? 이것의 전제는 유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전기차가 잘 팔리게 되잖아요. 유가에 비해 전기차 유지비가 싸다 보니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유가가 낮은 상황이니 내연기관차를 버리고 전기차를 살 이유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유가가 떨어진 이 시점에 다시 돌아보는 복귀도 중요하고 오히려 꾸준히 스터디를 해본다면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오펙이 공급 과잉에 내년 1분기 증산 중단 이런 기사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펙 플러스가 올해 4분기 증산폭을 이전에 비해 대폭 축소한 데 이어 내년 1분기 추가 증산 계획을 중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가 하방세를 굳건히 가는 분위기에 오펙 플러스가 내년 증산을 멈추며 제동을 건 것이다. 유가를 관리하겠다는 거죠. 더 이상 유가가 내려가는 것을 막겠다는 그런 협의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유가는 16달러 최저를 좀 찍고 반등을 하고 지금 주춤하는 상태인데 어느 순간 상승으로 돌아나가는 시점이 올 거잖아요. 유가가 다시 턴해서 올라가는 시점부터는 전기차가 올라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 걸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전기차가 내연기관차의 점유율을 뺏어와야 되는데 지금 유가가 낮은 상태입니다. 전기차에 대한 화재 같은 여러 가지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굳이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낮은 유가가 언제까지 유지가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워렌 버핏이 무엇을 투자하고 있는지 많이 살펴보는 편인데 여기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워런 버핏이 옥시덴탈의 석유화학 사업 인수하려고 막바지 협상을 앞두고 있다고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옥시덴탈은 미국의 대형 정유사로 워렌 버핏이 현재 최대 주주 자리에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워렌 버핏이 유가가 계속 바닥에서 올라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과연 이것을 인수하려고 했을까요? 워렌 버핏이 이것을 인수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유가가 이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 또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력에 대한 건데요. 우리나라의 기술력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신데 대표적인 게 전기차 화재잖아요. 이 전기차는 100% 충전과 방전을 계속하면 화재 날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100% 충전하는 게 아니라 지금 80% 정도의 충전이 되면 멈추게 하는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서 최근에는 거의 화재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스페이스X의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우주선에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소식 들으셨잖아요. 테슬라로부터 스페이스X 우주선에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으며 우주선 탑재 전력 공급용인 배터리를 납품을 의뢰받고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위성에 넣기 위해서 테슬라가 주문 제작을 LG 에너지 솔루션한테 의뢰한 거죠. 이거는 원통형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 중인데 이게 내년에 우주왕복선 스타쉽에 장착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위성은 아주 작은 오류에도 치명적인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선택한 것은 신중한 선택이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우리나라 배터리가 위험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절대 스페이스X의 위성에 우리나라 배터리를 넣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거는 오히려 테슬라가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는 테슬라가 확실히 LG 엔솔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 배터리 기술을 안전하다고 인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기차 ESS 중심 배터리 산업의 주요 시장이 재편되는 가운데 이제 항공우주 분야까지 육성해 나가고 있고, 특히 항공우주 분야는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할 만큼 한 번 진입 시 선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의미가 깊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그만큼 많이 올라와 있다. 이것을 말해주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2차 전지 산업 변화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다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중국 정책의 변화로 인한 비아디의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준비하면서 비아디의 최근 소식들을 살펴봤는데요. 비아디에 대한 그 시장의 시선이 많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최신 보도자료들을 보면 비아디가 일본에서 엄청 주목받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잘 팔린다. 이런 긍정적인 뉴스도 많이 보이고요. 또 비아디가 마트에서도 판다는 그런 것도 보았습니다. 마트에서 판다는 거는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었는데요. 좋은 브랜드 차는 마트에서 팔지 않잖아요. 아무래도 브랜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벤트성으로나 일회성으로는 판매할 수도 있겠지만 마트에서 판다는 거는 얼마나 안 팔리면 마트에서 팔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아디의 상황을 좀 봤을 때 어떻게든 매출을 올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제 반면에 부정적인 소식을 보면 최근에 비아디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3분기 순이익이 30% 이상 감소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3분기 순이익이 30% 이상이나 감소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전기차 산업의 공급 과잉 여파로 가격을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등 출혈 경쟁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해 3분기까지 성장세를 쭉 이어오다가 BYD 실적이 빠르게 둔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수출은 양호했는데 내수 시장의 판매 부진에 더해 가격을 인하한 영향이 컸다는 해석입니다. 올해 주요 모델 대상으로 최대 30%까지의 할인을 단행을 했다고 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1년 전보다 중국 시장 내 점유율은 이제 비아디가 18%에서 14%로 하락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3분기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판매량은 거의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아디는 실적 발표를 통해서 올해 판매 목표치를 기존 대비 16%나 줄여서 460만 대로 낮췄습니다. 이렇게 내수 시장이 부진한 이유가 또 중국 당국의 보조금 등의 각종 지원이 폐지한 것도 부담이 됐고, 또한 이제 중국 당국이 공격적인 할인과 공급업체 대금 지급 관행에 대한 단속도 벌였잖아요. 이것 또한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확인을 할 텐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내수 시장의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가격 할인하면서 경쟁을 벌여왔는데 오히려 품질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더 살펴보시면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제 올해 5월 말에 나왔던 이슈인데요. 비아디가 협력사에 지급하지 않은 어음이 거의 약 4천억 위안.
이게 한국 돈으로 76조 4천억 원 정도거든요. 중국 자동차 산업에서 이제 대형 제조업체들이 협력사 지급을 지연하거나 즉 지급보증서를 이런 형태로 지급하는 관행이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큰 액수가 밀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중국 내수 시장에 대해서 파격적인 할인 행사도 현금 확보를 위해서 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돌고 있습니다. 이런 관행이 있다는 것을 중국 정부가 지금 단속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마치 헬스장이 망하기 전 모습 같다. 1년치 회원권 쭉 모은 다음 먹튀하는 헬스장 같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네요. 한마디로 BRD의 기형적인 어음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여지고요. 그것을 갚기 위해서 전기차 가격을 막 30%, 35%까지 파격 세일하면서 이 협력사에 대한 대금을 마련하는 그런 고육지책으로 보이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BRD 주가 추이인데요. 그 BRD 어음 소식은 한 5월 이때쯤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추세적으로 5달 연속 하락을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제 또 10월에 실적 발표를 하고 나니까 약 37%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BRD의 순이익과 판매량이 줄면서 이제 3분기 실적 부진 발표 이후 주가도 9개월 만에 최저치 수준까지 내려온 거죠. 또 하나 보고 있는 게 BRD는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R&D, 연구개발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 근데 그런 투자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우위를 뚜렷하게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3월 그 5분 충전 기술을 내놨잖아요. 하지만 그게 모든 모델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 고가의 고급 모델에만 한정적으로 적용이 되었고, 전용 충전 시설도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판매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내수시장 판매 부진의 이유를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5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전기차 공급 과잉 여파로 가격을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출혈 경쟁이 지속되었다. 두 번째로는 중국 정부의 공격적인 할인 단속으로 성장세를 발목 잡기 시작했고요. BRD는 다른 회사보다도 공격적인 할인 정책을 유지해오는 게 실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었는데 중국 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다. 네 번째로는 중국 정부의 공급업체의 대금 지급 관행에 대해서 이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5번째는 이제 막대한 R&D 연구개발 투자에도 큰 성과가 나지 않고 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내용만 살펴봐도 중국이 정책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이 공급 과잉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공급을 좀 컨트롤 하겠다는 정책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전기차도 배터리도 그리고 소재들까지도 적용되는 것은 마찬가지고요. 한마디로 중국은 이제까지 저가 공략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질적 성장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끝없이 저가 공세를 하면서 전 세계의 이제 시장 점유율을 지배하겠다는 전략이었다면 이제 무역 장벽도 계속 높아지고, 그러니까 정책도 바꾸는 거고, 게다가 중국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은 데다가 이제 디플레이션도 심하잖아요. 이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공급 과잉 상태가 되면 가격 하락 압박을 더 키우게 되고, 그러면 부정적인 영향이 더 생길 수밖에 없으니 그것을 우려해서 중국의 전체적인 정책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경쟁에서 힘들었던 한국 기업도 이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이렇게 오히려 정부 규제로 어려워지고 있다는 상황이라는 건데, 그러면 BRD도 버티는데 한계가 있을 거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사실 BRD는 중국 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기업이었잖아요. 중국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밀어주거나 무슨 정책으로 인해 수혜를 입는 기업들이 항상 있었는데, 이렇게 규제나 뭐 차단이 걸려버리면 그 기업들이 망하는 사례도 꽤 있었거든요. 뭐 알리바바도 아시다시피 휘청거렸었고, 이제 태양광 기업이었던 한과정, 잉예다,
뭐 에버그란데 같은 기업들이 그 사례로 볼 수 있죠. 오늘 일부에서는 2차 전지 시장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기초적인 변수들, 리튬 가격, 유가 흐름, 중국 정책의 변화와 비아디의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주가 움직임과는 다르게 산업 내부에서는 이미 판이 달라지고 있고, 이 구조 변화를 이해하는 게 다음 기회를 잡는 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2부에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이제 전 세계 수요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오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 기업이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환경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해가 되고 내용이 정리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